분기별 그래프로 보는 재무제표 분석. 오늘도 한 해 사례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회사의 턴어라운드가 진행되고 있는 세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한 회사의 개요를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세하는 1983년 7월에 설립이 되었고 96년 7월에 거래소에 상장이 됩니다. 제과, 제약, 화장품 등의 포장재로 사용되는 SG 마리나지, 아이보리지 등의 백판지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현재 업계 3위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최대 주주를 한번 살펴보시면 유암코 워크아웃 사무투자 전문회사에서 2020년 중에 해성산업으로 대주주가 변경이 되었고 해성산업과 특수관계인이 50.73%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히스토리를 보시면 2020년 5월에 주식 양수도를 통해서 유암코 워크아웃 사무투자 전문회사에서 한국제지로 최대주주가 변경이 되고 2020년 7월에 해성산업이 한국제지를 흡수 합병함에 따라서 최대주주는 현재 해성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해성산업은 해성그룹의 지주회사로서 해성산업, 계양전기, 한국패키지 등의 여러가지 상장회사들이 있고 그리고 비상장회사들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럼 회사의 제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회사는 백판지를 주로 생산을 하고 있고 산업용지, 그러니까 과자나 화장품 등의 포장용지로 쓰이고 있고 최근에 배달이 많이 늘었는데 식품이나 기능용지로서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펜시용지, 그리고 특수지로는 전사지 등이 있습니다. 자, 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시면 국내 백판지 시장의 시장 점유율이 2019년 기준으로 15.9%로 되어 있고요. 그 전에 점유율이 더 높았지만 그래도 지금은 15%, 16%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국내의 시장 여건을 보시면 국내 백판지 시장은 과점 체제에서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달 주문 등을 통해서 백판지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안정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고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회사가 의외로 수출도 제법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주요 원재료 등의 추이를 보시면 LBKB 그리고 MBKB, 이것은 이제 펄프의 재료가 침엽수림이냐 화bil엽수림에 따라서 나눠지는데 이 두 가지 다 계속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이유는 국내 고지시장 상황에 있는데요. 2017년 중국의 폐기물 수입 금지 조치 및 강화로 대중국 수출량이 감소가 되었고 그래서 국내 고지시장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2017년 말부터 2019초까지 골판지 원지를 만드는 신대양제지, 태림포장, 아세아제지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몇 배씩 오른 상황이 발생을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자, 백판지 시장에 대한 뉴스를 한번 살펴보는데 백판지 시장 요동치나 한창제지, 신풍제지 제조설비 인수, 이 기사가 2020년 9월 10일의 기사입니다. 그 전에 이제 신풍제지가 공장을 옮기면서 백판지에 대해서 철수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럼 철수를 하면 다른 회사들의 점유율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현재 작년 9월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것은 한창제지가 신풍제지의 설비를 이전 인수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공시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한창제지 신풍제지의 시장 점유율로는 세아를 제치고 오르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아는 지금 3위인데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점유율 등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과점적인 체제이고 이것이 한동안은 유지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자, 매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회사의 매출은 말씀드렸듯이 백판지와 특수지가 있고요. 특수지는 상품으로 회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져와서 판매를 하고 있고 백판지가 86.6%, 올 2020년 3분기 기준, 그리고 특수지는 11.1%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매출과 해외 매출을 나누어 보면 다 회사의 사업보고서에 분기보고서에 가져온 것이고요. 국내 매출이 60.3%, 그리고 해외가 33.7%로 해외 매출이 3분의 1 정도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가동률 한번 살펴보시면 회사의 현품공장, 대구 현품공장의 가동률이 현재 96.44%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매출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96.44%는 회사의 1일 평균 가동시간 23.14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거의 캐파가 꽉 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거나 설비의 효율화가 이루어져야 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 회사의 10년간 걸어왔던 재무제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매출액과 영업이익 부분인데요. 자, 매출액을 보시면 2010년부터 2014년 정도까지는 꾸준히 매출이 줄어들게 됩니다. 회사가 이제 다른 일들을 하고 하면서 회사의 매출이 조금 설비 투자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지 못하면서 회사의 매출이 줄어들고 보시면 영업이익도 당시에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으로 처해 있었고 그러나 2016년부터 회사의 매출이 조금씩 늘어나서 2020년 3분기 매출이 아마 분기 매출로는 과거 10년 전까지 근접한 상황으로 올라와 있고 그리고 이익은 이렇게 최근 들어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2017년 말에 중국이 수입 금지를 하면서 회사 이익이 큰 폭으로 좋아지고 원재료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좋아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YOY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16년 전까지는 크게 의미 없이 회사의 매출도 조금씩 떨어지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적자가 나던 상황이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부터 회사가 돌아서기 시작하고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줄어드는 일이 별로 없이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YOY로 계속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회사가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익성 지표인 GPM, OPM, 판관비율, MPM, ROE 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17년 전까지는 회사의 이익이 상당히 변동이 심하고 회사의 이익들을 안정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자, GPM, 매출액 총이익률은 한 10% 정도를 유지를 하다가 2017년부터 돌아서기 시작해서 현재 2020년 3분기에 21.9%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으로 제조회사 치고는 이 정도면 괜찮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이익이 상당히 많이 마이너스가 날 때가 있었는데, 이것은 회사가 이제 2011년 이때부터 해외 유전에 대한 투자를 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바람이 불면서 세하도 투자 자회사를 차렸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엄청난 대송상각이 이루어집니다. 대여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계속하면서 한 해에 380억, 324억, 173억을 계속 이제 대여금을 떼이게 되는 상황이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의 순이익이 상당히 좋지 않았었고, 영업이익조차 좋지 않았는데 순이익은 더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색 선그래프가 ROE인데 ROE가 말할 수 없는 상황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자본이 거의 자본 잠식 단계를 가고 워크아웃을 진행을 하는 단계로 갔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7년부터 회사가 이제 돌아서고 있고, 자본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ROE가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왔고, 그리고 판관 비율은 어느 정도 잘 유지가 되면서 OPM도 12.4%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상황까지 올라와 있어서 회사가 턴어라운드가 최근 몇 년 동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ROE를 주풍분석이라고 해서 매출액, 순이익률, 총자산 회전율, 그리고 부채비율 세 가지로 분해를 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ROE가 2016년, 17년 전까지는 별 의미가 없는 상황이고, 최근 들어서는 한때 40.1%까지 갔다가 2020년 3분기, 최근 4분기 합산으로 27.6%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ROE가 순이익이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자본을 거의 다 까먹는 상태까지 갔었고요. 그리고 부채 비율도 3190%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회사가 점점 더 이제 부채를 갚아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총자산 회전율은 한때 69%에서 99%까지 30%포인트가 올라와 있는 것인데, 이게 워낙 스케일이 넓게 되어 있어서 납작하지만 이 정도 회사가 총자산 회전을 높이는 것도 상당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수익률도 올라오고 총자산 회전이 올라오면서 회사의 ROE가 상당히 올라와 있고, 이제 부채비율도 상당히 낮아지고 더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ROE가 더 높아지기는 좀 힘든 것이, 부채비율을 계속 낮출 것이기 때문에 ROE가 더 높아지기는 좀 힘들지만 회사 이익은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자산 총계, 부채 총계, 자본 총계, 시가 총계입니다. 자, 보시면 아까 그 모습을 보였고요. 자본이 1000억 정도 갔다가 33억까지 자본을 다 잠식하고 회사가 이제 우상 감자와 그리고 대주주가 바뀌는 상황이 처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증자와 여러 가지를 하면서 2020년 동안 이제 유상증자와 그리고 해상산업이 지분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회사가 자본이 다시 늘어난 상황, 그리고 부채를 갚아 나가고 있는 상황, 그것이 전개되고 있고, 시가총액은 그전에 무상감자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전에 시가총액이 워낙 높게 이제 표시가 되고 있고, 1월 22일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 1048억까지 이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밸류에이션 지표인 PBR, PR, PFC를 보겠습니다. 프리캐시 플로우에 대한 주가 수준인데, PFCR은 자, PBR은 아까 말씀드린 자본이 워낙 안 좋게 갔었기 때문에 PBR이 의미 없는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고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PBR이 1.2까지 현재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PER 그리고 PFCR도 PFCR이 5.4면 5.4년 동안 시가총액만큼의 현금을 벌어들인다는 수준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 수준은 상당히 이제 저평가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2017년 전까지의 밸류에이션 지표들은 별 의미가 없이 회사가 거의 망했던 수준까지 갔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최근 들어서는 2018년 이후부터는 상당히 좋은 모습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출 채권의 지수, 재고 자산의 지수입니다. 회사가 이익이 아무리 좋아지고 매출이 늘어나더라도 매출 채권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든지 재고 자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 회사가 충당금을 많이 쌓게 되거나, 그리고 재고 자산에 대한 최저 재고를 떨어버리는 순이익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현재 세하는
매수채권의 점유율세가 오히려 계속 떨어지고 있으면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재고자산도 아주 합리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업황이 계속 좋게 전개되면서 회사의 재고를 별로 안고 가지 않고 계속 생산하는 대로 판매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금 흐름표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인데요. 자, 파란색인 먼저 영업현금을 보시면 2018년 전까지는 파란색인 영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현금이 거의 플러스가 나는 적이 별로 없이 간혹 플러스가 났었고요. 그리고 파란색 재무현금 흐름이 계속 차입을 하게 됩니다. 차입과 유상증자 그리고 차입 계속 차입들을 하고 그리고 사모 시비까지 발행을 하고 또 차입을 하고 차입은 가끔 영업현금이 좋을 때 부채를 갚는 모습을 가끔씩 보였지만 그전까지는 회사가 돈을 벌지 못하고 계속 차입을 하는 상황까지 진행이 되었다가 결국은 이제 대주주가 바뀌는 상황까지 가게 되죠. 그러나 2018년부터 회사가 변화가 생기면서 영업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큰 폭으로 나기 시작합니다. 회사의 시가총액에 비해서 자본에 비해서 큰 폭으로 나기 시작을 하고 보라색인 재무현금 흐름상으로는 계속 이제 차입금을 갚아나가는 상황. 그리고 2020년 3분기에도 유상증자를 한 뒤에 차입금을 큰 폭으로 갚아나가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최근 4분기 합산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회사의 흐름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영업현금으로 돈을 벌지 못하고 그래서 프리캐시플로도 상당히 좋지 않고 투자는 가끔씩 이루어졌고 설비의 투자가 조금씩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졌고요. 돈은 계속 빌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회사의 대주가 바뀌고 그리고 2017년부터 드라마틱하게 업황이 바뀌면서 이제 영업현금 흐름이 큰 폭으로 플러스로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라색인 재무현금은 차입금을 갚아나가는 상황까지 전개가 되었고 현재 2021년 1월 20일 종가로 시가총액이 1048억이기 때문에 1000억 조금 넘는 수준이지만 프리캐시플로우와 영업현금 흐름, 영업이익 등이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현재 전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당분간은 지속이 될 것 같고요. 새로운 경쟁업체가 들어오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백판지 수요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모습은 아주 좋게 전개가 되면서 당분간의 업황이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약간의 저평가 상태로 볼 수 있어서 이 회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회사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세아에 대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